이 총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 총재님은 그야말로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렇게 화학과 경쟁을 계속 해오면서 또 정말 우리 야당사의 산주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오늘 아침 조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조문이 조금 늦었습니다. 그 이유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네. 4.19 혁명 기념탑 제막식이 있어가지고 예. 거기 갔다 온다고 늦게 조문을 해서 예.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. 예. 김영삼 대통령의 그 영전에서 네.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그 국가의 원로들이 예. 좀 더 장수하시면서 예. 우리 국민이나 정치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해 줬으면 네. 오늘 이 어려운 국가 현실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. 예. 참 그런 그 아쉬움을 가지게 됐습니다. 오늘 서울대병원의 빈소에서 주로 어떤 분들하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누셨습니까? 물론 김현철 상주하고도 얘기를 나누고요. 예. 그다음에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박관영 의장이라든가 예. 거기 가니까 네. 거의 다 아는 사람들하고 예.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. 민취업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오늘 대부분 또 많이 만나셨겠군요. 나는 민취업 회원이 아닙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민취업 하던 동지들만 네. 민주 인사가 아니고 예. 그 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. 그 정당 바깥에 그런 그 민주 세력이 그 분파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. 애당초 거기에 가입을 안 했죠. 그러나 오늘 그 빈소에는 과거의 그 야당 동지들, 선후배들 거의 다 만났죠. 예. 사실 총재님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이런 같이 투쟁 동지로 유명한데 지금부터는 이기택 총재님께서 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순간들 이렇게 그런 저희가 사진 구성으로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가 꼽은 이 장면은 바로 이건데요. 1971년에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당시 의원이 김대중 의원에게 패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경선에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김대중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보면 총재님과도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. 네. 대통령 후보 경선 바로 전야입니다. 네.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더니 내일 후보 당선은 틀림없으니까 그 수락 연설문을 후보 수락 연설문을 오늘 밤새 좀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. 아하. 그래서 어떤 기자 한 분하고 저하고 옛날에 요 앞에 국제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. 그 국제호텔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 수락 연설문을 완성시켜가지고 다음날 아침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수락 연설문이 직접 쓰셨군요. 그러니까. 직접 썼죠. 했는데 예상 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인데 져버렸거든요. 참 안타깝게 짝이 없었죠. 그날 저녁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어느 식당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이미 돌아갔습니다만 조윤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일보 그 당시 취재 기자였나? 정치부장 최병렬 그 한나라당 그 대표하시던 최병렬 씨가 그때 그 조선일보 재직 중에 당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로 취재를 했습니다. 취재 기자였고 그 YS하고 참 가까웠죠. 최병렬 씨가 그 저하고 셋을 불렀어요. 그 이외의 그 참패를 당하고
그 을분이라고 할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? 네. 그냥 뭐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예. 그래서 그 패배의 그 순잔을 마시면서 같이 네. 시간을 보냈습니다. 경선에서 그렇게 보면은 깨끗하게 승복하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었지 않습니까? 그때, 그렇죠. 네. 그것이 바로 YS의 장점입니다. 오늘의 YS를 있게 한 예. 그런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이라고 할까? 예. 남미 갖지 못한 그 정치적 훈련을 통해서라고 할까? 네. 그런 건 참 대단한 장점이었죠. YS 회고록을 보면은 전국을 돌면서 네.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예. 그때 정말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때로는 밤에 외로움도 느끼고 했다. 이제 그렇게 쓴 표현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얼마나 외롭겠습니까? 예. 어떻습니까? 그 당시에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길 걸로 알고 그럼요. 그래서 총재님에게 이 예. 후보 수락문을 좀 써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예. 당연히라고 생각했죠. 네. 그 전당대회 후보 선출 그 전당대회에서 예. 그 이변이 생겼거든요. 예. 그 이변은 사실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도 후보가 된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어떻습니까? 그럴 때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김대중 후보가 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YS하고 DJ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?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. 그게 이제 YS 세력과 소위 그 동교동 김대중 세력 간에 네. 뭐 그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임시 상무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. 예. 전당대회 바로 밑에 우리 당의 정당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죠. 한 300명 그 전국의 상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되게 더운 여름인데 예. 하여튼 하루 종일 좁은 당사 안에서 갑론을박하고 아하.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 예. 뭐 일부 폭력 사태도 있었고 네. 그런데도 그런 진통을 겪었어도 그걸 겪고 나서 예. 당이 화합이 되고 수습이 됐습니다. 아하. 예. 그게 아마 지금의 또 야당에게는 하나 또 주는 또 좀 메시지가 좀 그렇죠.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지금 후배 정치인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지금 야당이 보면은 이 개파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 당과 싸우는 것보다 더 당의 내부의 어떤 개파 싸움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. 지금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 겁니다. 예. 그런 겁니다. 그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네. 당의 개파 싸움이요. 네. 근데 그건 그 원인이 뭘까? 우리도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생각하는데, 이 당이 우선해야 되고, 당원으로서는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예. 동시에 당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고 국가입니다. 예. 그런 차원에서 당내의 의견은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, 네. 이 민주주의란 그 이회 정치 아니겠습니까? 그 이회로 이렇게 여야가 몰려들어서 예. 산적해 있는 그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네. 그런 노력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부족하다. 같아요. 네. 지금 야당의 좀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기택 총재가 본 YS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 저희가 꼽아보겠습니다. 예. 네. 1990년이죠. 3당 합당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. 이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3당 합당을 했는데 근데 당시 총리님께서는 이건 명문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? 많이 했죠. 그때 3당 합당할 시기에는 네. 그 김영삼 대통령과 저하고의 관계는 당의 입장에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. 그렇죠. 예. 내가 이제 당직이 부총재도 맡고 있었죠. 예. 그다음에 요즘은 원내 대표라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원내 총무인데 예. 원내 총무를 맡고 있었죠. 또 그 3당 합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50하고 권력형 비리 예.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
예. 그게 그 당시 YS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중요한 문제는 예. 꼭 YS하고 예. 함께 그 총재님하고 의논하는 그런 그 네. 대상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왜 그 3당 합당에 안 따라갔냐? 예. 이제 그분은 3당 합당이 예. 그 당시 그 4당 체제, 여소야대의 그 전국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네. 그게 바로 구국하는 길이다. 예. 막 그런 명분이었습니다. 아하. 네. 그 명분은 4당 체제의 정치 질서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명분에는 그 승복을 하지만은 예.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제가 사실 3당 합당 전에 정계 재편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그랬습니까? 네. 예. 근데 그 정계 재편은 그거 재편이라는 것은 평화민주당과의 그렇죠. 합당을 통한 정계 재편을 예. 주장하신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신민주 공화당인가 JP 같은 공화당이 있었습니다. 예. 그 공화당하고 YS 당하고 합하고 네. 그래서 하나 당이 되고 또 우리는 과거에 족보를 보더라도 DJ YS는 이건 뭐 뛸 수 없는 관계 그렇죠. 아닙니까? 네. 그게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은 다시 합하자. 네. 예. 그것이 정치적으로만 합하는 게 아니고 예. 영원함이 합하는 길이다. 지역 갈등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정계 재편을 하자고만 YS는 많이 권했습니다. 예. 근데 결과 보니까 좀 배신감을 느끼셨겠군요. 뭐 배신감이라기보다 저런하고 내하고 이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나 크구나. 네. 그래서 뭐 그 후에 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 3당 합당한다는 얘기를 YS보다도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왜 그러냐면 예. 그때 그 민자당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그 민자당의 예. 원내 총무가 정동성 씨라고 지금 죽었습니다. 네. 정동성이 원내 총무였는데 예. 그 친구가 내를 찾아가지고 난 그때 합당한다는 기밀을 알고 YS를 안 만나려고 숨어 있었어요. 예. 어느 호텔에 들어앉아가지고 바깥에 잘 안 나오고 이제 외부 연락만 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그 여당의 그 정보망이라는 게 대단하더군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정동성 후보가 알고 내 방에 찾아 들어왔어요. 네.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생운동의 선후배가 돼서 네. 형님하고 갑니다. 형님, 편지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걸 YS 총재님께 전달해 주십시오. 예. 그럼 난 마음속으로 짚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? 그랬더니 대통령 각하의 예. 편지인데. 친필 서한이다. 네. 그 극비입니다. 예. 극비입니다. 아니, 내가 내용도 모르고 심부름 하라는 얘기냐? 예. 이 내용 발설하면 큰일 납니다. 나 형님이니까 얘기합니다. 예. 내일 모레 저녁 6시인가? 합당 발표를 한다. 3당 합당을 예. JP하고 예. 청와대에서 하는 아하. 그 일정이 잡힌 네. 그 스케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난 그런 건 내가 우편 배달보다 아니고 예. 나 전달 못한다. 그 상도동에 그 비서진들 많은데 그걸로 해가지고 하지. 네.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. 예. 그를 찾아가 보라고.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당 합당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였으며 바로 그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그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단죄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척결도 할 수 있었다.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3당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? 역시 같은 평가를 내리십니까?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. 지금도 그 당시에 4당 체제에서 노태우 대통령 임기가 끝났더라도요. 예.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네.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됐다. 아. 난 그렇게 봅니다. 당시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어도 예, 됐다. 예. 그리고 그 노태우 세력과 이 합당하는 것은 이건 뭐 여기서 설명은 못하지만은 그건 예. 뭐
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예. 뭐 YS가 자기 정책이 소신이니까 또 호라이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. 이해를 했지만은 나는 내 소신과는 다르다. 그래서 결별하게 됐죠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이기택 총재가 본 YS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. 네. 바로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1992년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드디어 김영삼 후보가 14대, 대한민국의 14대 대통령이 되는데요.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총재님께서는 김영삼 총재가 당연히도 됐을 거라고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게 삼각구도가 되면서 보수층에 또 상당 부분 또 영남 쪽의 표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김영삼 당시 후보가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.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나왔죠. 근데 정주영 후보가 나타나리라고는 네. 3당 합당 전후에서는 누구도 생각해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. 예.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죠. 예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체제에서 했으면 YS가 대통령 안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네. 그건 뭐 돌연변수니까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세상 살 수가 없잖아요. 예. 어떻습니까? 대통령으로서의 YS의 공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그분 공이 많죠. 공은 많습니다. 예. 뭐 문민 시대라고 할 수 있고, 네.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. 예. 뭐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명제 실시라든가 재산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재산 등록도 있고, 예. 그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. 전두환 노태우 그룹들을 단죄를 했다든가. 예. 5.18 특별법도 만들고, 네. 5.18 특별법도 만들고.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. 예. 내가 이제 4.19 출신 아닙니까? 예. 4.19 혁명에 관해서. 네. 첫째는 그 당시에 학계에서도. 예. 4.19가 혁명이냐, 아니면 의거냐. 예. 그게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. 예.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가지고. 아하. 그때 YS가 이건 혁명이다. 예. 정권이 물러났는데 왜 혁명이 아니냐. 예. 그래서 지금 혁명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수유리의 4.19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었죠. 국립묘지로 승격됐을 뿐만 아니라 예. 그 묘지가 작아가지고 야단이 나 있었는데 네. 그걸 3배로 넓혀줬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가 저희 학교의 청소 담당 구역이어서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좀 볼품이 없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4.19를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국립묘지로 상당히 이제 번듯하게 그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예. 조문하러 갈 때도요. 네. 우리 4.19 회원들이 한 50명이 나섰어요. 가자고. 예. 근데 다 가면 뭐 해가지고 30명으로 추려서 예. 조문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4.19 세대는 예. 참 김영삼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예. 그런 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유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남긴 뜻을 좀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아마 정치 원로로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분은 민주주의 신봉자죠. 예.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민주주의 신봉자들이 많지만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난 김영삼 대통령을 꼽겠습니다. 네. 철저한 예. 이회 민주주의 신봉자인데 예. 지금 그 정신을 사실 야당 같으면 DJ 뿌리 아닙니까? 네.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으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YS의 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. 예. 그렇게 현재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네. 이분들이 예. 진정 YS의 노선을 걸었고 DJ의 노선을 걸었다면 그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. 예. 근데 어떻게 보면요. 지금 여야 관계는 그분들의 좋은 것을 본받고 그걸 유지로 받들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
나쁜 점만 어떻게 안 본받았으면 하는 것만 오히려 더 나쁜 점만 어떻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군요. 정당이나 국회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치가 한보도 일보도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라고 할까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나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뿌리인 와제스의 정신 그리고 DJ의 그 참 투철했던 그 민주주의 정신 이걸 본받고 민주주의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요. 그거 하려면 서로 대화도 하고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보면 국회 문을 닫아놓는 게 1년에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? 난 뭐 통계를 안 내서 모르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. 민주주의가 일보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의 정신을 좀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.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여야의 지도자들이 한 번쯤 좀 새겨봤으면 합니다.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